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태풍 타파로 농작물이 쓰러지거나 낙과하는 피해가 컸다면 이번 태풍 미탁은 강한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태풍이 지나가고도 침수가 이어져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폐기해야 할 처지인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를 재배하는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 전체가 어른 종아리 높이까지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진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장이 1m 높이 남짓 침수됐던 겁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이 비닐하우스 농가는 20시간 넘게 침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침수가 오래돼 농작물을 모두 폐기해야 할 위기입니다. 수확을 일주일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농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양수장에서 물을 다 퍼내지 못하니까 역류해가지고 갑자기 한 20분 만에 여기 들어찼습니다.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창녕의 농가 곳곳도 쏟아진 폭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는 지난 태풍 타파 때 쓰러진 데 이어 이번 태풍에 물에 잠기기까지 해 수확량이 줄어들 상황입니다. 파종을 마친 마늘밭은 침수로 뿌리가 상해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하지만 이모작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물 관리하는 농촌공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요 물 담은 거는 거의 뭐 100% 손실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이거 물 빠지가 언제 그때까지 심으겠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경남에서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본 농경지는 1,239헥타르. 수확기 잇따라 찾아오는 태풍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작은 농촌도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마을 곳곳을 덮쳤는데요. 고령의 주민들이 서로 도와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가 마루가 온통 질퍽한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집안을 오가며 급한 대로 안방을 닦아내고 집기들을 챙겨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찌 된지도 몰라요. 몰라. 이것만 물이 차고 들어오는데 밤이 돼서 사람은 없지. 심장이 떨려서. 마을 골목길은 쏟아져 내린 빗물과 토사 더미로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 고랑처럼 변해가지고 사람이 절로 다닐 수가 없지. 지금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며칠 뒤면 단감을 수확해 선별에 쓰려던 기계들도 망가지고 창고에 고이 쌓아두었던 단감 상자들도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사도 30도가 넘는 뒷산이 무너지면서 17가구 3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을 순식간에 덮친 겁니다. 주민 대부분이 60, 70대 이상 고령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 고립된 이를 구조하고 안전한 집을 찾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떨어가지고 물이 이래 차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사람 죽는다, 사람 살려달라.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집도 마을도 수확을 앞둔 단감밭도 아수라장이 되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긴급 복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많은 수증기가 곳곳으로 짙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합천과 함안의 가시거리가 170m까지 좁혀져 있고요. 거창 210m 등 대부분 지역이 1km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하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10월로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는 낮 동안 다소 더운 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다소 덥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1도 정도 약간 낮겠고요. 모레 일요일부터는 22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다소 늘어나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 떠나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낮은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모두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창원과 거제가 19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거창 15도, 합천과 산청이 16도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7,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층 더 선선해지면서 완연해진 가을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을 두고 공론화위원회가 6개월의 수기 과정을 거쳐 찬성 결론을 냈습니다. 창원시장도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며 스타필드 입점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 71.2%, 반대 25%, 유보 의견 3.7%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1호 의제로 선정해 6달 동안 공론을 벌인 결과입니다.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최종 3차 조사에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의 차이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 절차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진행한 시민 의견 조사에 따른 찬반 비율로 200명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두 차례 토론을 거쳤습니다. 찬성 측은 쇼핑과 문화, 관광객 유입을 이유로 들었고 반대 측은 중소상권의 붕괴와 교통 대란을 지적했습니다. 찬성 권고안을 전달받은 허승무 창원시장은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을 시사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내려주신 결론은 저희들이 존중해야 하고요. 또 그 존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공론화위는 보완책으로 전통시장 중소상인과의 상생, 교통정체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스타필드 반대대책위는 공론화위의 찬성 결정에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창원시로부터 입점 허가를 받으면 중동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32,000제곱미터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오는 2023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진실과 과제를 짚어보는 KBS 창원과 부산의 공동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시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항쟁으로 타오른 부마 민주항쟁 이튿날의 역사를 강지아 기자가 영상자료와 증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날 부산대와 남포동에서 벌어진 시위 소식에 동아대 학생과 시민들도 남포동 일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시민들을 폭발하게 한 것은 18년 동안 쌓여온 박정희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은 물론 무자비한 인권 탄압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공무원 내려쳤어요. 그러다 여기서 쫙 벌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있던 시민들이 그냥 밀고. 시민들이 합류하는 순간 시위대는 순식간에 5만 명으로 불어났고 시위 구간도 동구와 중구, 서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미화동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길로 가는데 젊은 학생들이 어깨동무하면서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서서 박수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택시기사도 택시를 세워놓고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시위대를 겨냥한 체류탄이 쉴 새 없이 터져 온 시내가 매캐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를 하지 않은 퇴근길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해 고문 감금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안 한다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고문을 하는데 참 그 죽는 줄 알았지 이제. 밤이 되자 시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시위대는 독재와 보도 통제, 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대한 반발로
파출소와 세무서, 언론사 등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군대가 부산시청 앞 등 시내 곳곳에 진주하고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이 시작되면서 부산에서의 항쟁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상영작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신작은 물론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과거 우수 영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변에 세워져 영화감독, 배우와 관객과의 만남의 장인 비프빌리지. 그동안 날씨 영향을 받아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영화의 전당으로 옮겨져 진행됩니다. 이로써 영화의 전당은 행사와 영화 상영이 집중돼 축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화제의 태동지인 중구 남포동에서도 9년 만에 공식 출품작 상영이 이루어지고 관객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프 행사도 중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회도 열립니다. 국내외 극장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아이콘 섹션이 마련됐으며 부산 클래식을 통해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졸업 등 옛 영화 5편이 소개됩니다. 또 한국 영화 우수작 10편이 선정돼 관객과 만나며 아시아권 여성 감독들의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염두에 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그 최신 화제작들 외에도 과거의 영화들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상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가 개최돼 아시아 각국의 방송 콘텐츠, 특히 드라마를 대상으로 수상 작품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통영시가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를 통합 관리할 출연기관인 통제형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밀양시가 4차 산업혁명과 한국 레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드론 페스티벌을 모레 개최합니다. 고성군이 2021년까지 스포츠 마케팅과 체류형 관광이 기반이 될 유스호스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이 몽골에서 함안 수박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는 등 농업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일부 휴장했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오늘 재개장합니다. 진주시는 남강 범람 지역에 1000여 명을 투입해 토사 등 유입된 부유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축제장 방역과 소독, 청소를 마친 뒤 각종 축제 시설물을 복구해 오늘 재개장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행사장 시설을 사전에 철수시켜 남강 둔치 침수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 선수단이 19년 연속 상위권 달성에 나섰습니다. 경남 선수단 가운데 거제고등학교와 김해대 축구부는 어제부터 경기를 치르고 오늘부터 야구와 테니스, 핸드볼 등 대부분 종목이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합니다. 이번 체전에 경남 선수단은 역도와 사격 등 47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 1,700여 명이 출전해 메달 240여 개 획득과 6위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아졌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내렸습니다. 경남의 물가 하락은 농축산물 가격이 한 달 사이 8.2%포인트나 떨어졌고 집세와 공공서비스 물가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015년을 기준치 100으로 잡은 것으로 경남은 4년 사이 4%가 오른 셈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